이렇게 고덕 신도시 경계선에 있는 땅은 정말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공시지가도 올라가요. 보통 보면 시골에 있는 절대농지 이런 땅 있잖아요. 이런 땅들이 제가 고향인 문경에 가보면 공시지가가 거의 5만원에서 뭐 10만원 다 미만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공시지가가 40여만원이에요.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땅은 반듯반듯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땅 같은 경우에 신도시에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논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라고 하면, 요즘 참 체류용 쉼터 있잖아요. 이것도 가능해요. 여기 창고를, 농가 창고를 지을 수 있고, 내가 주택이 없다, 내가 농업인이다 이러면 농가 주택도 어떤 여건에 따라서 가능도 해요. 또 이곳에서 뭔가를 내가 어떤 땅으로 내가 뭔가 투자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충분히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오늘 제가 현장에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오늘 갑자기 아침에 제 땅 주변에 무슨 공사가 한다고 해서 급하게 한번 찾아왔는데요. 자, 화면을 보시면 저기 기중기도 있고 불삭기도 있고, 그 옆에 보면 송전탑이 있죠. 네, 이렇게 송전탑이 있는데, 그 앞쪽으로 좀 밑으로 내려가 보면 여기가 바로 신도시예요. 고덕국제 신도시고요. 저 멀리 보이는 거 있죠. 저기가 평택의 대표적인 대장 아파트라고 그러죠. 고덕 스카이시티 의방구로 봅니다. 저기는 49층이 올해 6월달에 입주를 했고요. 좀 땡겨 보시면은 이 먼 곳에서, 여기는 현재 고덕면 두릉리라는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보일 만큼 두릉리뿐만이 아니라 평택 전 지역에서 보면 다 보일 정도로 평택의 명물이 됐습니다. 49층 아파트에서 내려다 보면 고덕 신도시 전체가 다 보이고요. 제가 사는 곳이기도 해요. 저는 32층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팽성까지 보이고요, 미군 부대까지 보이고 안중까지 보입니다. 날이 맑은 날은 망원경으로 보면 그 안중 서해안 쪽까지도 거의 보이는 것 같아요. 이처럼 신도시 근교에 이렇게 풍경들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이곳에 보면 고압선들이 있어요. 저기 보시면 고압선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쳐져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한 2달 전에 이 두릉리에 있는 땅을 샀거든요. 샀는데 지주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전 지주한테 갑자기 이곳에 무슨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농지인데 절대농지에 무슨 공사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무슨 도로 공사 같은 걸 한다고 그래서 혹시나 이 땅 주변으로 큰 도로가 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땅을 잘못 판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급하게 왔어요. 와가지고서 저렇게 공사하는 현장에 가가지고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것은 이 고압선 전선을 지중화하는 작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잠시 이동시켜 놓기 위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처럼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덕 신도시 주변에 있다 보면 이렇게 케이블이라든지 고압선 케이블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축사라든지 어떤 유해시설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거의 사라져요. 여러가지 민원에 의해서 여러가지 어떤 흉물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많이 철거되는 현장들을 보고 있는데, 고덕 신도시가 바로 여기에요. 이 경계선 쪽 파란 지붕 보이시는가요? 야산 같은 거 있죠. 저기가 고덕 신도시 안쪽이에요. 이 파란 건물을 경계로 해서 넘어에 가면 저기가 공원이에요. 고덕 신도시와 맞닿아 있는 공원이고, 그 너머로 다 고덕 국제 신도시인데, 이렇게 고덕 신도시 경계선에 있는 땅은 정말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공시지가도 올라가요. 보통 보면 시골에 있는 절대농지 이런 땅 있잖아요. 이런 땅들이 제가 고향인 문경에 가보면 공시지가가 거의 5만원에서 뭐 10만원 다 미만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공시지가가 40여만원이에요. 거의 43만원 막 이렇게 되거든요. 공시지가로만 평당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실제 거래 사례를 보면요, 이 앞쪽도 보면 제가 10여 년 전에, 10년 정도 되네요. 그때 요 앞쪽에 땅을 사려고 할 때 가격이 얼마냐면 60만원, 70만원 나왔어요. 신도시와 붙어 있는, 맞닿아 있는 경계선에 있는 절대농지,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진흥구역이거든요. 근데 이런 곳은 사실상 농사밖에 못 져요. 이런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같으면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일반적인 창고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조건에 맞아야지만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농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농로가 되어 있는 쪽은 그나마 이런 데를 성토를 해야 돼요. 이런 그 농업진흥지역의 특징을 보면 이 도로보다 좀 낮게 되어 있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특성을 알아야 돼요. 토지를 보는 눈을 기르려면 왜 이렇게 됐을까? 토지가 어떤 용도에 맞게, 쓰임새에 맞게 진행되는 어떤 토지의 정확한 흘러가는 메커니즘을 전체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아, 논이 왜 땅보다 낮아야 되는가, 밭은 논보다 조금 높아야 되는가,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잠깐 설명드려 볼게요. 교육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뭐라도 해보려고 노력을 하면 우연한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 우연한 기회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집는 결과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용기를 내보시길 바랍니다. 논은 이 도로보다 낮아야지 물대기가 좋아요. 물을 가둬야지만 벼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벼를 심고 나중에 물을 대고 모내기를 하고 어떤 경작하기가 수월한 게 논이잖아요. 논은 항상 도로보다 낮아야 돼요. 도로보다 높으면 수로가 물이 위로 올라갈 수 없거든요. 이 수로가 이 도로보다 좀 낮게 돼 있으면서 바로 논으로 흘러가야 되거든요. 반대로 밭인 경우에, 전인과 같은 경우에 이게 낮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벼야 물이 필요하지만 콩이라든지 무라든지 배추 심는데 물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토를 해가지고 도로보다 높게 해서 물이 흘러 내려가게끔 만드는 게 또 전이에요. 이런 특성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땅들은 경지 정리가 되어 있어서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땅은 반듯반듯하잖아요. 이게 소위 어떤 절대농지라고 하는 거죠. 우량농지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땅 같은 경우에 신도시에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논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라고 하면, 요즘 참 체류용 쉼터 있잖아요. 이것도 가능해요. 신도시 근교에 이렇게 여기에서 논바닥에다 하면 안 되겠죠. 어떤 전용을 한다든지 해가지고서 흙을 높여요. 성토를 해가지고서 여기 농가 창고를 지을 수 있고, 내가 주택이 없다, 내가 농업인이다 이러면 농가주택도 어떤 여건에 따라서 가능도 해요. 그래서 다양하게 농작물 시설이라든지 체류용 쉼터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신도시가 바라보이는 근교에서 조용한 곳에서 내가 어떤 시골의 풍경을 느끼고 또 이곳에서 뭔가를 내가 어떤 땅으로 내가 뭔가 투자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충분히 가능해요. 신도시 근교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덕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또는 다른 도시에 용인이나 안성이나 이런 쪽에 어떤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신도시가 들어오는 그 경계선에서 가까운 주변 절대농지는 지속적으로 공시지가부터 상승을 했고 거래나 실거래가가 계속적으로 상승된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땅을 잡은 이유도 공시지가로 잡았어요. 공시지가로. 그러니까 이분 같으면 특별하게 무슨 상속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팔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내놨는데, 사실상 농지를 거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어떤 LH 투기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농지를 사기가 굉장히 어렵게 국가에서 만들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30km가 넘어가는 농지를 산다 그러면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불리한 어떤 심사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농지를 사기가 굉장히 어렵고 불편하게 해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못 사는 건 아니거든요.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30km가 넘어가게 되면 농지는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30km가 넘어가는 쪽에 있는 땅들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거든요. 농지가 그만큼 이런 규제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경매로도 나오고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땅들은 사놓으면 정말로 투자 가치가 있는 거죠. 왜? 신도시 주변에 있는 절대농지든 아니면 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든, 이런 농지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급격하게 우상향하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한 3헥타르 이상 되어 있는 이렇게 갇혀 있는 절대농지 같으면 용도 지역이 상향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린벨트도 풀고 농업진흥지역도 푼다는 지금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 변화가 일어날 때 이런 투자한 이런 땅들은 그 가치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올라가는 것들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더라도 신도시의 경계에 있는 이런 땅들은 너무 좋습니다.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이런 땅들 적극 추천하니까 많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하얀 것들 있죠. 아, 이게 마시멜로라 그래요. 마시멜로라고 하는데 진짜 마시멜로는 아니고요. 벼를 베고 나면은 벼지피라고 하거든요. 벼지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수거해 가지고서 기계로 막 돌려 가지고서 마시멜로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디에 쓰냐, 제가 뭐 팁으로 드리는데 소모기용이에요. 소가 겨울철을 나기 위해서 소 사료용으로 지금 담아 놓고 나중에는 다 축사로 옮기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전형적인 시골 모습이에요. 이런 곳에서 부럽지 않나요? 저는 이런 쪽에서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땅 투자도 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땅도 소개도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환경이 정말로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리고 나중에 돼서는 어떤 결실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자, 현장에서 들려주는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